카가이 라이드 오늘은 2020년형 아우디 A6 45 TFSI 쿼트로입니다. 와, 차명 되게 긴데 차명 읽다가 기절하겠네. 이 차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쟁 차종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에 비해서 가장 모던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테리어 구성을 했다. 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남현수 에디터가 오늘도 핸들을 잡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해보고 해서 이렇게 시승을 좀 오래를 해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7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 출력 252마력, 최대 토크 37.7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 외웠어. 그래서 이제 제가 몰아보면 이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걸맞게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을 주행할 때나 뭐 고속을 달리어 갈 때도 답답하지 않고 출력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동급 차종 중에 같은 BMW의 4휠 드라이브랑 벤츠는 이제 그걸 포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교해 봤을 때 같은 2.0 다 가솔린 터보가 메인 엔진인데 네. 최대 출력은 530i랑 같은 252마력. 그다음에 최대 토크도 최대 토크는 아우디가 제일 높네. 37.7로. 네. BMW 530i가 35.7인데 2.0 터보가 지금은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에서 메인으로 가고 있는, 점점 이제 디젤 중심에서 가솔린으로 대체할. 또 어제 시승을 해보면서 재미난 점은 터보렉이 조금 뭐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거슬리지만 연비가 아우디가 1820kg로 A6가 제일 무거운데 뭐 동종 모델 대비 어떻게 보면 BMW보다 한 100kg, 벤츠보다 한 4-50kg 무거운데도 공인 연비는, 복합 연비는 11.4로 제일 좋았다는 점. 뭐 실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뭐 아우디가 하여튼 쿼트로 에이저는 뭐 나름대로 기술의 달인이 되지 않았나. 스타뱅거보다 조금 진보해서 감속을 해서 정차할 때 먼저 꺼주고 먼저 꺼버리고. 오늘도 시내 주행을 조금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가속 페달을 살살살살 그냥 밟아 올리고 도로 흐름에 맞춰서는 갈 수 있는 정도로 밟아봤는데 연비가 20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연비는 진짜 생각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 대비 연비가 따봉이다. 네. 현재 그 독삼사 차 중에서는 풀모델 체인지 시기로 보면 제일 신차인. 그렇죠. BMW나 벤츠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모델 체인지를 할 텐데 정숙성도 약간 노면 소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엔진의 정숙성은 굉장히 좋고. 네. 저도 동일하게 느꼈는데 엔진의 정수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고속으로 좀 달려보니까 하부 소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타이어의 문제. 타이어가 뭐 투란자였나? 네, 투란자가 달려 있습니다. 좀 격이 안 맞는.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가 훨씬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조금 코너에서 조금 세게 돌아봤는데 조금만 더 세게 도니까 차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어가 그냥 바로 미끌려 버리더라고요. 브리지스톤 투란자가 이게 2급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제일 싸구려 타이어고 뭔가 오히려 한국 타이어가 훨씬 좋은데 금호나 타이어가 더 좋을 그걸 안 껴놨더라고. 이게 18인치잖아 이거. 그래서 네. 그러면 승차감에 상당히 세팅한 연비랑 승차감과 연비 위주 세팅을 보여주는. 하여튼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풀 옵션 7,072만 원 네. 프리미엄인데 기본형이 이제 6,678만 원이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뭐 동급, 본인들 주장으로는 동급 차종 최고의 ADAS 기능. 그렇죠.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나도 어제 써보니까 꽤 쓸만한데 근데 굉장히 빨리 개입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처럼 진짜 위험하게 될 때까지 작동하지는 않고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ADAS 기능이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레버로 조작할 수 있는데요. 이 레버를 한번 몸쪽으로 당기시면 활성화가 되고 위로 올리시면 이제 속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좁게 앞차와의 간격을 설정하면 지금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켰는데요. 조금 이렇게 곡선인 부분에서도 차선을 잘 맞춰서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차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좋고 차선 유지도 좋은데 지금 보시면 바로 핸들 잡으라고 지속 시간이 짧네요. 경고를 해줍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아쉽다기보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철학 때문일 수도 있고 이게 네. 원래 이 절대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쓰면서 손을 놓으라는 그쵸. 매뉴얼은 절대 없고 반드시 잡고 있으라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험하게 운전하는 환경에서 갑자기 끼어들면 그건 뭐 그쵸. 현대기아뿐 아니라 어떤 차도 뭐 테슬라나 경우 피할 수 있나 바로 저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특히 고속에서 이 반자율 주행에는 특히 고속에서 많이 쓰는데 하나의 회사의 철학 경영 철학이랑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핸들을 양손으로 운전 중에는 꼭 잡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한 손으로 스티어링의 아랫부분에 손을 얹고만 있어도 손을 잡고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나 뭐 어떤 고속 주행 시 편안하게 항속 주행할 때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으로 작용하죠. 제가론 에디터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오늘도 네. 체격은 작지만 제가 아니 한국 표준 체격이라고 네. 주장. 뒷좌석 승차감이랑 그 공간의 여유로움은 어떤지. 뭐 승차감 면에서도 그렇고 이 차량이 전륜 구동 베이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마치 후륜 구동차를 타고 있는 승차감과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다소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특히 힙 포지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주성은 아주 괜찮은. 네, 레그룸 역시 충분하고 헤드룸도 이 머리가 놓이는 부분이 움푹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헤드룸을. 근데 다만 이 등받이가 약간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솟아올라 있어서 사실상 이 뒷좌석은 5인승보다는 4인승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 모델도 뭐 포매틱이든 BMW 4휠 드라이브도 네. 사륜구동도 뭐 센터 터널은 뭐 그 부분에서 거의 똑같은데 아니 뒷좌석도 엉차 다 있는? 네, 뒷좌석 열선 시트 기본으로 다 들어오고요. 통풍은 없습니다. 뒷좌석 통풍 네, 없고 통풍은 없고 선쉐이드는 선쉐이드도 측면, 후방 다 없습니다. 다 없다고. 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 측면은 몰라도 후방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특히 시승차량 선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강한 햇빛이 그대로 뒷좌석을 강타하고 있는데 커튼은 없지만 그래도 B필러에 송풍구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필라의 성풍구. 네 B필러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이제 볼보도 많이 하는 거죠. 차의 외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아우디 A6 8세대 모델을 출시하면서 아우디가 로우 앤 와이드, 그 최근 유행하는 디자인 언어죠. 로우 앤 와이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싱글 프레임을 과거 A6 같은 거 보면은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릴이. 근데 8세대 A6가 되면서 좌우로 그릴을 넓혀놔서 차가 더욱더 낮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가 이게 스포티성으로 많이 가면서 네. 차고는 많죠. 그러니까 전고나 이런 것들을 낮추고 네. 더 날렵하게 뽑아내는데 하여튼 이 아우디 싱글 프레임이라는 게 내가 2000년대 초 이 디자이너 인터뷰하러 가서 그 당시 이제 발더드 실바라는 또 전설적인 아우디의 디자인 총괄 밑에 이제 스테판 질라프가 있었고 우와 저거 뭐야 괴물 같은 게 그냥 앞에 똑 달렸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확실히 느낀 건 아우디가 그때만 해도 이제 BMW 벤츠를 막 쫓아갈 때라 네. 뭔가 강인한 디자인 요소로 어디서든지 딱 눈에 봐도 아우디다. 솔직히 그 전까지 아우디라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의 세컨카 정도였거든. 일단 이혼 3번쯤 해야 되잖아. 반지 4개니까. 근데 정말 이 아우디는 디자인에서의 그 심플한 직선 이런 거는 네. 정말 잘 쓰고 맞아요. 강인한 요소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아우디 디자인에서 제가 어제 느낀 건 직선과 빛을 잘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일램프가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테일램프가 한 급 위의 차를 보는 듯하게 디자인돼서 와 테일램프 진짜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면부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출시가 앞서 된 차여가지고 사진으로 보고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다지 신차라는 느낌은 잘 덜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거 저는 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18인치 휠. 그러니까 너무 평범해. 네. 너무 밋밋하고. 아니 정말 많이 쓰는 그냥 디자인 요소. 근데 이 차량이 특히나 S라인 패키지라고 고성능 바디킷을 단 모델인데 그 모델에 이렇게 또 밋밋한
디자인은 18인치, 더군다나 작은 직경에 18인치 휠이 달려있으니까 차의 디자인을 좀 저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규어 XF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차량도 이 차량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굉장히 멋있는데 휠이 너무 작아서 차의 디자인을 좀 망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A6 그 이번에 새로 나온 8세대 A6의 장점, 뭐 이제 차는 다 커지고, 뭐 과거에 A6가 7세대는 차가 조금 작아졌거든요. 전체적인 재원상으로. 8세대는 다시 커졌는데, 일단 반자율 주행기는 뭐 상당히 매력적인.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쟁차와 비교했을 때 BMW도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지만 이 두 개의 센터 펜시아를 두 개의 디스플레이로 나눠 놓고, 네. 그리고 계기판도 풀 디지털로 네. 완전히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점에서는 굉장히 나도 이거 타고 굉장히 모던하다. 그리고 걱정했던 제기어 랜드로버와 달리 두 개로 나온 이 디스플레이의 그 터치감이나 햅틱감이 굉장히 좋아서, 맞아요. 야, 이거 쓸만하다. 버튼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구나. 네. 그 지저분한 버튼을 BMW처럼 그냥 조각조각 내놓은 그 조그만 손 큰 사람 쓰기 힘든 거에 비하면 정말 네. 버튼 단조롭게 여기 딱 버튼 사실상 3개, 네. 나머지 햅틱 기능으로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다 모아 놓았는데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맞아요. 뭐 엉뜨부터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이 통풍 시트. 이렇게 따각따각 소리 나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물론 이제 내구성이 얼마나 갈지, 얼마나 잘 고장 날지는 시간이 조금 더 경과를 해봐야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 이건 진짜 칭찬해주고 싶었던. 네. 지금까지 제가 써본 센터 디스플레이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건 감각은. 감각은. 네. 네. UI 구성은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놔서 운전 중에 사용하기 좋게 일부러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버튼 하나하나를. 근데 그거 외에도 이 버튼을 누르는 감각이 좋아요. 딱딱 그러니까, 딱딱 하면서 그 아이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아이폰 7, 8, 아이폰 8까지 있었던 그 홈 버튼을 물리 버튼이 아니라 그게 터치 방식을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홈 버튼을 누를 때 홈 버튼에 누르는 감각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뭐 약하게, 보통, 강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아우디 센터 디스플레이도 역시 약하게, 보통, 강하게로 이제 햅틱의 반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나는 이게 진짜 확실하게 누르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면 강하게로 설정하시면 되고, 나 이거 되게 이질감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약하게로 설정하시면 이것도 사용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버튼을 싹 없애버린, 정말. 네. 근데 우리가 늘 제기어 랜드로버 탈 때마다 욕했던 부분과 달리 작동감이나 이런 굉장히 좋았던. 네. 캐딜락 CT6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너무 민감해서 그냥 손만 살짝 스쳐도 터치가 인식이 돼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차량은 확실히 누르는 대로 반응을 보여줘서 기능 작동 면에서는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도 햅틱으로 다 처리했어. 이 네. 비상등도. 네. 기존 아우디 MMI 인포테인먼트 제 조그 다이얼 이름은- 있었잖아요. 음. 그거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정말 접근성 거기다가 떨어지고. 뭐 글씨 쓰라고 자꾸 뻘짓시키고. 그 기존 오너들한테도 그게 불만이 되게 많아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시스템은 직관성이 뛰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게 좋아요. 자연어를 인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켜는 중입니다. 그래, 또 해봐. 또 내가 해볼게. 남현수 꺼줘. 남현수 꺼줘. 남현수. 취소합니다. 자연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기존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자연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라고 하면 라디오를 켜고 몇 번을 어떤 채널을 틀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93.1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 너무 추워 이것도 인식을 하거든요. 자연어라는 게 이제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끊어서 네. 인식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 해보니까 너무 더워하면 몇 도로 온도를 맞춰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를 봐요. 됐어? 너무 더워.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할까요? 18도. 온도를 섭씨 18도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18도는 의도한 숫자는 아니시죠?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성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인체공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12.3인치 계기반을 쓴 거나 10인치, 8인치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3개나 저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제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이테크 차량에 타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차가. 예전에 볼보는 정말 잘 정돈된 인테리어 가구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면 아우디나 특히 뭐 BMW나 이런 차량들은 확실히 뭐 기계에 탑승하고 있다. 네. 네,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밀 기계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정밀 기계라기보단 정밀 전자제품,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맞겠네. 뭐 네, 하여튼. 로봇 저 기어 노브도 굉장히 최고예요, 최고. 미래 감각 손에 딱 들어가요, 진짜. 높지 않은 게 오히려 훨씬 좋더라고요. 네. 손목 쓰는 것도. 근데 저 독특한 게 저 안전뱅이 기어 노브에도 옆에 부츠로 마감을 해놨어요. 아, 여기. 밑에를. 네. 보통은 알루미늄으로 딱 그 맞물리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거는 봤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쟤를 쭉 뽑아가지고 키를 높일 수 있나. 아, 이렇게. 근데 이 차의 제일 생뚱과 골때림, 스모킹 패키지, 제떨이와 이거 시가잭이 그게 뒤에도 붙어 있고 네, 앞에도 이게 붙어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아우디는 흡연자를 위해서 만든 차인데 뭐 하여튼 스모킹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어쨌든 네. 요즘 보기 드문. 아니 그리고 이제 모게티 몇까지. 이 차 타자마자 이제 스마트폰 넣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둘 데가 없어. 별로 이게 구멍 도어 포켓밖에 없어요. 포켓이 왜 이 손잡이에 있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스마트폰 어디나 둘 데가 있다고 이 컵홀더에 두려고 했더니 이게 또 되게 작아가지고. 네. 그 제떨이를 넣어가지고 첫 번째도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들을 네. 보여주는.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무선 충전을 하는 것도 USB 껍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기 뒤에도 뒤에 두 개 있는. 뒤에 USB 포트 없습니다. USB 포트 대신에 이 시거잭만 하나 달랑 들어가 그거 있어요. 시거잭에 USB를 찍기가 되게 하나 차급 자체가 패밀리카로 많이 쓰는 차급인데도 그런 USB를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끝입니다. 근데 역시 내장은 대세네. 피아노 블랙이. 엄청 크게 들어가 엄청 있어요. 넓은 면적에 근데 대신 얘는 사출을 잘해가지고 우글우글거리지 그러니까. 않아요. 아 티볼리 생각난다. 후반도. 근데 이제 저것의 제일 쥐약은 먼지와 지문이죠. 근데 지문 잘 안 묻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문은 잘 안 묻어. 지문 잘 안 먹게 처리는 해놨는데 정리는 잘 해놨어. 그래도 많이 묻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타조- 또 저희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그냥 다 뚫으려고 했는 거지. 앞으로 아우디가 이게 여기가 전부 공조로 가지 않을까. 아우디 A8 경우에는 그게 공조 장치를 닫으면 저게 마치 없는 것처럼 커브가 샥 그치, 닫히는 응. 기능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뻘짓이야. 고장도 잘 나고. 그걸 의도한 것 같은데 얘는 또 닫으면 뭐 그냥 그러니까 닫혀요. 뭔가 디자이너가 고민하다가 아 머리 아프 그만할래 뭐 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거 그나마 동급 차 중에 통풍이 그나마 시원하죠. 시원해. 물론 음. 현대기아나 뭐 우리 국산차 특히 뭐 쌍용, 실일 정도. 르노 삼성에 그 싫은 건 아니고 그나마 시원. BMW는 네.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열선하고 통풍하고 같이 켜져요. 맞아. 이거 되게 좋은 게. 네, 좋은 기능. 겨울에도 쓸 수 있고 네. 비 올 때. 네. 열선하고 통풍하고 같이 해놔서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게 되고. 그 이거 굉장히 좋은 게 포장감 되고. 유지해주는 기능이죠. 따뜻하면서 이게 땀 나는 거 빨아주니까 이게 이 럼버 서포트는 상당히 작동을 세게 해.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뭐라고 확 받쳐주기도 굉장히 세게 작동하는. 아우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기능들이 다 작동감이 확실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저는 참 잘해. 예전에 창문 스위치도 아우디는 정말 달랐거든요. 버튼감이랑 네, 철컥철컥 하면서 작동하는 게 느낌이 정말 달라요. 문 닫히는 감도. 네. 이 차량 특히 또 도어 문짝에 별도의 모터를 달아서 적은 힘으로도 문을 열 수 있게 해놨다고 해서 아 문 그래? 느낌이 네. 살짝 달라요. 문을 열고 닫는 느낌이 안 닫혔어요. 살짝 달라요. 근데 거기에 소프트 클로징을 넣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이거 뭐야? 이거 들어오네?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엄청 화려하게 들어오고 아니 그러니까 문 딱 열면 너 아우디 로고 아우디 로고가 딱 너 스판 램프가 딱 나오죠. 반지 4개가 빡 보여가지고. 보통은 근데 앞좌석 문에만 다는 경우가 많은데 뒷문에도 그 스판 램프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아우디 로고가.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빛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네. 네.
빛과 직선의 마술사. 아우디는 전구 회사라는 그런 별명도 있지만 LED라고 하면 좋아할지 모르는데 야, 전구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 굉장히 모던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미래의 차가 앞으로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와 햅틱을 갈 거다를 잘 어떻게 보면 초기 이제 나중에 이게 뭐 50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초기 모델이야라고 제대로 만든 초기 모델이라고 보여줄 만한 터치감이랑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디지털 디스플레이야. 솔직히 폭스바겐에서 이거 너무 많이 보는 네. 거고 그리고 솔직히 잘 볼 일도 없고 이렇게 화려해도 별로 거슬리는 경우. 그리고 다 뭐 어차피 조그맣게 하면. 근데 저 차선을 자꾸 오락가락 변경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네, 차선이 오락가락거려. 저 기능까지는 안 넣어도 됐을 아마 것 저거 같은데. 아마 근데 대부분 연동도 안 돼서 그냥 지 음. 맘대로 가는 거. 카플레이 쓰지 않을까. 네. 나도 어제 내비게이션 카플레이 연결해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 아우디든 벤츠든 BMW든 이 그렇죠. 수입차 내비는 믿으면 약속 시간 항상 지각이라. 그리고 이 차 무선 카플레이 카플레이가 되죠. 네. 맞아. 이게 또 무선으로도 요구를 하대. 네, 무선 카플레이가. 그러니까 너 쓸 거냐 그래서 내가 싫어 임마 내 정보 다 빼가려고. 저는 어제 무선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한번 해봤는데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제 핸드폰이 만약에 무선 충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딱 그거 하나로만. 무선 충전 트레이에다 충전. 올려놓고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하면 되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제 핸드폰은 이제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잭을 꽂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타서 시동 걸자마자 카플레이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러니까 무선 카플레이를 제가 한 번만 설정을 해놓으면 시동 걸면 바로 카플레이가 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 뽑은 시승차라고 그러지만 역시 시트는 다 까만색으로 참. 아우디의 베이지 시트 이거 너무 예쁜데 그레이나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고 아우디 A6 사실 분 베이지 시트 하세요. 정말 예뻐요. 와인 컬러도 너무 예쁘고 차의 격을 다르게 해주는 맞아요. 특히 시트가 이 제발 까만 거만 안 했으면 엄청 고력하다. 불명예스러운 폭스바겐 아우디의 디젤 게이트로 이러저런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거의 또 1년 만에 거의 뭐 실제로 보면 한 3년 만에 제대로 돌아온 네. 8세대 A6 초면 오잉? 이거 뭐지? 이렇게 했다가 타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내장재는 원래 아우디가 잘해서 한 10년 전만 해도 벤츠가 그 크라이슬러 그 헤어지는 보통 이혼 비용으로 냈던 것 때문에 그냥 내장재가 엉망이었는데 요즘에는 벤츠가 너무 좋아져서 E클래스도 그랬지만 아우디가 역시 한번 이제 이런 모던한 디스플레이에 기존 슈테판 줄라프가 인테리어에 워낙에 전문가여서 지금은 이제 손을 뗐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근데 내 예감도 이건 대박이다. 당분간 A6가 적어도 저 가솔린 2.0 터보 시장은 꽉 잡을 것 같아요. 원래도 힘든 S90이 힘들겠네. 네. 그러니까 볼보 S90이 힘들겠네 사실상. S90 1,000만 원 할인해야지. 무할인 정책. 아니 뭐 무할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볼보가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할인의 대마왕이었는데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거야. 이 경쟁이라는 건 결국은 이게 내 아우디 생각하면 특히 A6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한 4, 5년인가 5년 아우디가 이제 대박이 났는데 렉서스 고객 다 물고 뭐 네. E클래스 똥이어가지고 그냥 아우디가 강남에서 당시 대박 칠 때 그때 A6 2.4 전륜구동 팔았거든. 6세대 모델이. 사실상 그게 제일 많이 팔렸는데 대관령에서 눈 오는 날 그때 스키 타러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거기 고속도로 대관령 없을 때니까 체인 치세요 했는데 체인을 뒷바퀴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아주머니 그거 아우디 A6 전륜구동 모델이라 그거는 앞바퀴 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이 젊은 양반 수입차다 뒤에 끼는 거야 타보지도 않아서 뭘 말이 많다고 그랬더니 한 2km 가다가 옆으로 뒤집어진 게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수입차면 후륜구동. 내가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데도 이거는 아우디는요 4륜구동 모델이 있고 이건 아주머니 사신 거는 전륜구동이고 그때 2.4 가솔 그랬던 추억. 어쨌든 A6 상당히 이 독삼사 경쟁 체제에서 드디어 이제 본격 진입해서 네. 경쟁 모델들을 상당 부분 제압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춘 렉서스 타던 사람들 쫙 빨아당겨가지고 강남 소나타.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클래스가 워낙에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우아한 매력 때문에. 이 모도남에 이제 과연 강남 아주머니층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한 40대, 3, 40대 성공한 CEO들이라면 그냥 자가운전, 요즘 그런 사람들 뒷좌석 안 타니까 그런 거 싫어하니까 기사 두고 타는 거. 그러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예, 성공한 CEO들. 좋은 것 같아요. 3, 40대 정도의 쿼트로의 느낌이 딱 도로를 잘 맞죠. 물론 BMW, 뭐 벤츠도 그거는 뭐 압도적으로 잘하지만, 근데 아우디는 또 다른 맛이 있어. 확실히 고속에서 맞아요.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이 확 들고, 그다음에 좀 더 거칠게 그 뽑아주는. 벤츠는 굉장히 꾸준하고 차분하게 뽑아준다면 얘는 굉장히 거칠게. BMW는 정말 정교하게 뽑아주는 맛이 있지만. 카가이 라이드 오늘은 저희 또 셋이서 아우디 A6 8세대 45 TFSI를 가지고 카토크를 즐겨봤습니다. 매력 만점인 아우디 A6 한번 시승해 보시고 주머니에 키를 한번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